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저녁입니다. 불금이고요.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요, 불륜이 되게 많아요. 불륜은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양쪽이 다 불륜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물론 다 사연이 있죠.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외도 전문가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외도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이분은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배우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잖아요. 그럼 첫 번째 반응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은 미안하죠. 미안하고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어떨까요? 태도가 바뀌죠. 그래서 금방 바뀝니다. 며칠만 지나면 바뀌어서 당당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말도 안 되는 책임 전가를 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리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생활이,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요. 물론 이혼도 한 가지의 방법인데, 이혼까지는 일단 생각 못 하니까 다른 것들을 막 알아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그런 걸 막 알아보다가, 그분이 자칭 외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된 거는 당신 때문이다. 바람핀 배우자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두 번째, 너가 참아라. 네가 참지 않으면, 세 번째, 네가 참지 않으면 너의 아이들도 바람을 피게 될 것이다. 버텨라. 문제는 너한테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막 참은 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그냥 감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참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 책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여기는 다 주옥 같은 문구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지을 때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다른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나아. 그러면서 그러한 이유로 부도덕한 행위를 견뎌낸다. 여기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참을 수 없는 것들을 견딘다. 자, 이게 말이,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를 견디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럼 왜 선택하냐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이 사례에서는 그 외도 전문가가 나한테 알려준 거죠. 근데 그거를 수용하기로 한 건 나니까 결국 내가 선택한 건데, 그분이, 상담을 받는 분이 자기가 안 서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굴 찾아갔어요? 나는 못 믿겠고, 그러면은 나 대신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외도 전문가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내가 마치 구속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인 것처럼 그걸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은 참을 수 없는 걸 참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외도 전문가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외도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외도 전문가라고 자신을 표현할 만한 그런 경력과 전문 지식이 있느냐, 그 사람의 프로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외도 전문가예요. 왜? 본인이 외도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경력은 뭐예요? 내 배우자가 많이 바람을 폈다. 나는 그 경험이 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그분은 본인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배우자가 한 번 바람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차례 바람을 펴도 자기는 그걸 참고 인내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가정을 지켰다. 그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그분이 하는 말은요, 그분의 삶에서 나온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죠. 그리고 그분은 배우자가 계속 바람을 피면서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정말 괴로움을 겪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결정했어요? 본인은 그걸 참기로 했죠. 나만 참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래서 인내하기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는 다 참았어요. 이제 내 인생에 나는 없죠.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지켜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할 수 있어요?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해야 돼요.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 가정을 지켰고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바람을 피지 않을 것이야 라는 자기 승리를 하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 많이 피면 내가 외도 전문가가 되나요? 아니죠.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야말로 사입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권위에 속으실 필요가 없는데요, 권위에 속으려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못해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발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건지를 여러분 스스로 걸러는 내셔야죠.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하는 말에 내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죠. 공자님의 제자 중에요, 제야라는 제자가 있어요. 제야는 공자님의 제자지만 굉장히 꼴통이에요. 공자님의 제자 중에서 최악의 꼴통. 근데 공자님은요, 그런 제야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어요. 왜? 이제 반면교사를 삼는 걸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야가 논어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꼴통이지만. 근데 왕 중에요, 왕 중에 하필이면 공자님의 그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제야한테 물어보는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애공이에요. 노나라의 애공은 제야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제야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죠. 그러면은 애공은 알겠다고 해요. 그걸 또 이해를 해요. 그런 상황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어보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거지만 나의 선택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어떤 놈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가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바람 많이 폈으면 내가 외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분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에 불과해요. 치우쳐져 있는. 제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린 거에 불과한데 나는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일을 선택을 해요. 이분은 버티기로 선택을 한 거죠. 이 외도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나아지나요? 살림살이가 나아지나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나요? 자,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그 자식도 바람을 핀다. 이 전제는 맞는 전제예요? 그 외도 전문가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 바람을 피면 안 되니까 그 말에 우리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내 배우자가 바람 핀 걸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면 우리 아이도 바람을 피게 될 거야. 아니, 설령 그게 맞다 쳐. 그럼 뭐 어때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의 근거가 뭐죠?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바람을 피면 자식도 바람을 핀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통계가 있나요? 감 아닌가요? 감, 느낌. 그렇게 될 거라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 불안, 걱정,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죠? 근데 왜 그 말에 내가 구속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건 이미 기정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야, 끝났어. 근데 내가 그걸 버텨낸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하고 그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서 버틴다고 해서 배우자가 바람 핀 게 없어져요? 그 사실이? 철저히 그걸 숨겨요? 아이들이 커서도 절대 모르게 그걸 철저히 숨겨요? 그게 가능한가요? 왜 그러고 사는가? 왜? 내 자식이 바람 안 피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요? 그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 보시면 돼요.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사기꾼한테 물어보고 그 말을 따라요. 그러니까 점점 나는 없어지고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죠. 현타가 오는 거예요. 막 5, 60대쯤 되면 현타가 오는 거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런 현타가 와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뭐 심각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을 수 없는 건 참는 게 아니고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없잖아요, 이미. 근데 그걸 왜 참고 있어요? 여러분을 다 죽여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물어보려면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세요. 나의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조언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조언을 구할 놈한테 구하세요. 아무한테는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그런 나를 고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있으면 어떡해.
나는 흥치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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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할 건데? 조용 조용 둘이 맞췄어? 엄마 이거 올리지 마. 올리면 안 올려. 말하면 더 올린다. 안 올려. 엄마 맘이야. 안돼. 어떡해. 야 맞불 마스크 켜. 우리 아는 척해. 우리 아닌 척해. 우리 편의점 가서